매주 월요일마다는 구인과 질환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난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난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안 가지려는 부모들도 많지만은 요새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도 잘 아이가 들어서지를 않아서 부모들, 부부들 간에 갈등이 있거나 주변까지 갈등이 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결함이 있나 이렇게 하고 자책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에 대한 정의를 하자면은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정상적인 성생활을 계속 유지했을 때 1년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난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렇게 난임이라고 딱 규정 지어버리면은 굉장히 내가 의학적으로 어떤 처분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기에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난임을 가능하면 그냥 임신이 되기 전에 일시적인 상태라고 스스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먼저 임신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월경 주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 월경이라는 거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매월 겪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이렇게 자궁 내막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다가 난포에서 배란이 딱 되면서 그 난포가 황체로 변하면서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잘 부풀은 그 내막을 쭉 유지합니다. 여기 잘 부풀은 내막에 그리고 수정란이 딱 안착이 되면은 임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정란이 내려오지 않고 임신이 되지 않으면은 그 내막이 무너져 내리면서 생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매월 생리가 나오게 되는 기전인데, 그러면은 임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과정을 알아야 임신이 왜 안 되는 건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임신이 되는 과정을 알아보면은 먼저 난포에서 배란이 됩니다. 그리고 배란이 된 지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사이에 난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자와 만나야 됩니다. 정자가 그 질과 자궁을 통해서 이렇게 난관을 타고 들어와서 나팔관에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죠. 수정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난관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난관을 타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수정란이 세포들이 2개, 4개, 8개 이렇게 점점 분열을 하게 되죠. 그리고 5일 정도가 되면은 착상에 적절한 상태가 됩니다. 5일에서 6일 정도가 되면은 또 상식이, 호백이 이런 착상이 적절한 상태가 되고, 일주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착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신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내막에 수정란이 착상을 하게 되는, 파고드는 과정도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임신이 굉장히 좀 과정이 많은데, 그래서 난임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자가 경관을 통과하는 거에서도 막힐 수가 있고, 배란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난관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유착이 생기면서, 예전에 그 자궁 쪽에 골반에 염증을 앓았다거나 그래서 난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막으로 수정란이 내려왔는데 이게 내막이 너무 얇거나 약해서 착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막은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 배란이, 그 아기 씨 자체가 너무 약해서, 그 배아가 너무 약해서 그냥 유산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임신을 확인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주째, 그 수정이 된 지 2주쯤이 되면은 임신 테스트기, 흔히 얘기하는 임태기로 그 호르몬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임신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약 한 달쯤 후에는 이제 아기집이라고 하는 것을, 태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임신을 하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과정일 겁니다. 그리고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할 때 그럼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느냐? 여성분들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로 대표적으로 이제 난소 나이라고 하는 난소 예비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항뮬러간 호르몬을 보게 됩니다. AMH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생리 주기에 따라서 굉장히 일정하게 나오고, 생리 주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생리 주기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오고,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았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성을 볼 수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좋은 게, 항뮬러간 호르몬은
작은 난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난포는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에서는 이 작은 난포가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AMH 호르몬이 마냥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경이 시작된 후에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자궁난관 조형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형 그 액을 넣어서 조형액을 주입을 해서 난관이 막혀 있지 않은지 중간에 그 경관이나 혹은 자궁이나 난관 쪽에 막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이나 난소에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내막이 얼마나 적절하게 두꺼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검사가 간단한데 정액을 채취해서 그것의 현미경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관찰해보고 동자의 수와 활동성 그리고 모양 같은 것을 관찰하는 정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나 활동성 그런 것들에 영향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더라도 약 63% 정도에서는 DNA가 손상을 입어서 분절이 굉장히 많은 등 그런 손상이 많아서 반복적인 유산을 생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액 검사에서, 정자 검사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더라도 남자분이 뭐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신다든가 생활을 무분별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상으로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이상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유전학적으로 뭐 어머님께서 지나치게 폐경이 빨리 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전적으로 좀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임신이 잘 안 됐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나이가 지나치게 많다 그럴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난관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 배란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항정자 항체라 그래서 그 여성분들의 몸에 정자를 죽이게 하는 항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궁 선근증, 자궁 내막증 이런 아까 말씀드린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질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난임의 원인이 여성분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발상을 하신 분은 없겠죠. 남성과 여성의 약 절반 정도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남성의 불임 원인으로는 정자가 변형되어 있다든가 운동성이 약화되어 있다든가 스테로이드를 너무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다든가 혹은 전기 정맥류가 있다든가, 고환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무조건 아랫배가 따뜻한 게 좋지만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서늘한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우나를 너무 자주 간다든가 자전거를 많이 탄다든가 혹은 앉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를 많이 한다든가 해서 고환에 열이 너무 많은 경우, 그리고 무정자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여성분인 같은 경우에는 납폐 경험이 있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질환들이 좀 있다든가 혹은 자궁 기형이 있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라리 원인이 뚜렷하게 나와주면 좋은데 대부분은 원인을 잘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데 아무튼 난임이니까는 시험관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77%가 원인 불명을 알려져 있고, 그래도 좀 연관되는 원인들도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가 적게 나간다든가 혹은 너무 흡연이나 음주를 많이 한다든가 혹은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었다든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든가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든가, 최근에는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난임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생식 생태학자인 피터 앨리슨 박사는 생식에 우호적이지 않은 몸과 마음의 환경이 있을 때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그런 병리적인 상태가 아니고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적응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혹은 너무 지나치게 과로를 한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혹은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내 생활이 아기가 들어서기에 과연 적절한 환경인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고 몸이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아기를 가져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한 번쯤 먼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럼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보조생식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치료를 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